안녕하세요. 방안의 코끼리입니다. 지난 겨울에 전라도 보성의 한 마을을 찾았었습니다. 복내 전인치유센터에서 이박행 목사님을 만나서 방안의 코끼리의 질문과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출국 준비 등의 연유로 오랫동안 작업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꺼내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철학, 팬데믹을 지나는 한국교회를 향한 따뜻한 조언까지 함께 하시죠. Here we go. 안녕하세요. 저는 복내 전인치유선교센터를 섬기고 있는 이박행 목사입니다. 1995년에 이곳에 들어와서 암 환자들을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농촌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마을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치유는 인간을 세 가지 생명의 요소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문제, 또 인간의 정신, 마음의 문제, 또 육체에 관련되어진 다양한 생명의 요소들을 전인적이고 통합적으로 보고 문제도 진단하고 진단된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전인치유 사역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이제 오랫동안 교회에 익숙한 영역이고 또 접근해야 될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전에는 이걸 다 분리하거나 멀리 했었던 영역들을 이제는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관점에서 육체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함께 보고 함께 진단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은 시대적인 요청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희 센터에서 암 환자를 돕는 5가지의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의 가치, 의미를 가르쳐서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이미 얻었고 또 남은 생을 영생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부터 그걸 누리도록 하는 영성의 깨우침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치유 면역력을 활성화시키고 강화하고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이죠. 이것은 유수한 대학병원에서 해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이 자연의 치유의 원리에는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생명의 근원인 흙에 가까이 다시 다가서면 설수록 질병은 멀어지고 흙에서 멀어지면은 질병은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자연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을 저희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전인격적인 대상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전인격의 치유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또 상담, 특히 예술 활동을 강조해서 예술의 생활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술은 영혼을 고양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네 번째는 양방과 한방, 또 필요한 대처요법을 통합을 시켜서 환자가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과 또 필요한 기관과 협력을 해가지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건강은 결국은 생활 습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이곳에서 몸으로 익혀서 집으로 가셔서도 계속 그 건강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고요. 중요한 것은 현대사회가 지금 개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와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사랑, 관계,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것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까지 외롭게 살아왔던 인생을 반추하면서 앞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감사하고, 또 암 중에서도 더 어려운 암 환자를 생각하고 돕는 사랑의 수고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저희 저인치유센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해왔던 그런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회 또 생태의 문제가 전부 하나의 생명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사실이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글로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인치유가 인간의 영혼육의 총체적인 회복이라면은 하나의 건강 개념은 인간의 건강, 동물의 건강, 생태계의 건강, 이게 사실상 하나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건강, 모두의 샬롬을 추구하고 회복하고 증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원헬스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농촌의 현실은 아주 절망적이거든요. 노령화, 또 농사를 지어서 이제 경제적인 수익이 거의 보장이 되질 않아요. 젊은이들의 이제 유입은 줄어들고 새로운 생명은 거의 태어나질 않아요. 소멸이죠. 농촌이 소멸되면 이제 문명사를 볼 때 도시도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이 보성의 복내면 지역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농어촌 문제를 더불어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농촌도 소멸되고 도시도 소멸되고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되는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때 2010년도경에 산촌 생태마을을 유치하게 됐어요. 산책로를 편백숲길로 조성을 하고 마을 전체의 상하수도를 구축하고 자연의 방식의 이제 펜션을 3동을 짓고, 또 이곳에 이 배추 생산을 가을에 많이 하시는데 배추로 팔아서는 큰 이익이 나오지 않으니까 1차 가공, 즉 이제 절임 배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절임 배추 공장을 건축하게 됐죠. 그 일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2013년부터 절임 배추 생산을 하게 됐고요. 최근 2년 전에 보성의 녹차 김치를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유기농 녹차 김치의 특수 유산균을 결합을 해서 보성 녹차 김치를 만들게 됐어요. 작년 이제 11월 달에 처음 출시를 해서 저희들이 이 일을 통해서도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 산업자본주의 문명이 자초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킨 이 화석연료를 기반한 이 산업 시스템, 그리고 신자유 경제주의에 입각한 세계화, 이러한 것들로 지구온난화가 유발되고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무대로 전파되고 감염되고, 이것은 세계화의 화려한 문명에 꽂힌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 인간이 지나친 이 팽창주의로 인해서 스스로 자초한, 즉 지구로서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어서 이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바로잡으려는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를 넘어서 기후 종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 자본 문명에 대한 성찰, 그리고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거대한 전환 사회로서의 체제로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또 우리의 관계를 재인식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속하여 있는 교회 또는 마을, 이 지역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생명을 충만케 하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질문을 하고 그 지역마다, 그 교회마다 그 답변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플랫폼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명을 제1순위로 두고 생명의 위기를 가지고 있는 여러 이웃들, 또 생태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영역을 확대해서 진단하고 대안 마련을 모색해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태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그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태의 영성적인 접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코로나19가 주는 경고이자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을 듣고 진보, 보수를 초월해서 생명과 생태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일치된 인식과 태도와 또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오히려 선교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불행을 이야기할 때 청년들이 많은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 어렸을 때부터 경쟁 사회에서 공부해서 남들보다 앞서야 되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또 좋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집을 또 소유해야 되고, 이 모든 프로세스가 이 청년들에게는 넘사벽 같은 이런 환경에 처해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교회가 이러한 일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마다 젊은 세대들이 마음 놓고 결혼과 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반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교회의 선교적 과제로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농촌이 다 소멸돼 가고 있는데 이 농촌의 이 통전적인 영성을 가지고 흙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또 좋은 식물을 만들어내고 그 식물을 가지고 가공하고 수익 구조가 되어서 안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이런 농촌 공동체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 공동체가 서로 교류하면서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또 나누고 서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 문제가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일로 국한하지 않고 더 시야를 넓혀서 교회의 본질뿐만 아니라 해야 될 역할이 훨씬 늘어나고, 또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는 환영을 받고 본질에 충실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첫 번째 제가 쓴 책은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한 8년 만에 전인치유 목회 이야기를 쓰게 됐어요. 그 책은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매월 환자들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편지의 내용이 이제 이곳에서 생활하는 환자들 이야기, 제가 연약할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의 생명이 전인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전인적으로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쓰게 됐어요.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이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곳에 왔던 죽음 앞에 있었던 암 환자들도 저희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진정한 산 소망을 가졌거든요. 그것은 이 땅에서 육체의 연장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도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면 지금의 이 코로나의 어려움도 함께 연대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복내 마을 이야기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그건 제가 노아의 심정으로 그 책을 썼어요.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멀지 않아 홍수의 재해가 올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더 나아가서 생태의 위기에 대한 것을 전망하면서 개인이나 교회나 사회가 이 생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 질서의 보존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을지, 또 그게 교회와 또 사회에 어떻게 확장되어서 더불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지침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쓴 책이 복내마을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 겨울에 촬영된 인터뷰입니다. 더 일찍 소개해드리고 싶었지만 저희 출국 준비 및 현지 적응의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인터뷰를 위해서 바쁜 시간을 내어주시고 좋은 말씀 주셨던 이박행 목사님께 먼저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목소리와 저서가 힘든 시간을 겪는 한국 사회와 교회에 좋은 지침이 될 수 있기를 여기서도 응원하겠습니다. 그간 영상을 기다리셨을 분들에게도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현지에 더 적응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더 고민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